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고영신의 시사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동안 공개적인 활동을 차지하면서 뉴스에서 사라졌던 추미애 법무장관이 또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총선에서 자신이 대표를 지냈던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자 지난 12일 수도권 지방검찰청 형사부장들과 만찬을 같이 하면서 격려와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불합리한 복무평가제도 개선을 약속하면서 은근슬쩍 인사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추장관의 활동 재개와 맞물려서 법무부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도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안을 심의 의결해서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총선 이후 추장관을 비롯한 법무부의 심상찮은 움직임에 대해 검찰 내에서는 추장관이 검찰개혁을 명분삼아 모종의 빅카드를 던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추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패스해서 이례적으로 일선 수사 간부들을 직접 만나 인사 문제를 꺼낸 것에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초 취임 이후 이른바 검찰 학살 인사,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문제,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 공개 등을 둘러싸고 윤 총장과 사사건건 강대강 대결을 벌였습니다. 검찰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와 관련해서 윤 총장이 의견을 제출하라는 자신의 명을 거역했다고 공격하면서 윤 총장의 측근들과 권력비리 수사 라인에 대한 대대적인 좌천 인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여론의 지지와 검사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윤 총장에게 명분과 세에 밀려서 번번이 판정패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무엇보다 추 장관의 아나무인격의 행보 때문에 국민 밉상으로 떠오르면서 총선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러자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윤 총장 무력화 행보를 하던 태도를 싹 바꿔서 바짝 몸을 낮추면서 추 장관이 사라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리스크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거둔 것은 물론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광진을에서 알게 모르게 성원한 고민정 후보가 야당 거물 오세훈 후보를 꺾는 이변을 연출하자 완전히 자신감을 회복했다는 것이 법무부 주변의 얘기입니다. 추 장관은 고기영 서울 동부지검장을 법무차관으로 승진 기용하는 등 참모진을 자기 사람으로 바꿔 전열을 재정비하고 춘계 대공세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윤 총장과의 정면 대결에서 쓴 고배를 마셨던 경험을 바탕으로 위험 부담이 큰 직접적인 힘겨루기를 피해서 인사권을 최대한 활용하는 우회 전술로 윤 총장을 압박하는 작전을 구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이 형사부장들과의 만찬에서 인사 문제를 거론한 것 자체가 검찰 인사의 신호탄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대대적인 검찰 인사를 단행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늦어도 7월 중 검찰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크고 이미 법무부에서는 밑그림 그리기에 들어갔다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1차로 인사 카드를 흔들어서 검찰 줄 세우기를 통해 완전한 검찰 장악을 시도할 공산이 큽니다. 지난 1월 인사로
윤 총장 측근을 쳐냈지만 아직도 상당수 검사들이 윤 총장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고기영 동부지검장이 법무차관으로 영전하고 이수건 대검 인권부장이 동부지검장 직무대리를 맡으면서 검사장 두 자리가 비는 인사수요가 생긴 점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난 1월 인사 때 권력형 비리 수사의 연속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부장검사 승진과 부부장검사 승진을 앞둔 사법연수원 34기, 35기 승진 인사를 유보했는데요. 이들은 수사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들이며 조국 수사를 비롯해서 윤 총장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강력히 뒷받침해온 핵심들입니다. 공직사에서 인사만큼 민감한 사안은 없습니다. 승진을 앞둔 검사들의 경우 싫든 좋든 인사권을 쥐고 있는 장관 줄에 서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지난 1월 인사 때 추 장관이 검찰총장과의 인사협의 규정 자체를 사실상 폐기 처분하면서 윤 총장의 한계가 일정 부분 드러났습니다. 총선 후 검찰 내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정권, 그러니까 추 장관과 차기 총장으로 유력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얼마 전 조국, 정경심 부부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을 벌였고 조국 재판의 공소를 담당하고 있는 이광석 검사가 심신이 지쳤다면서 사표를 낸 것이 검찰 내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추 장관이 인사권을 휘둘러서 총선 후 사면 초과 신세인 윤 총장에 대한 고리파를 꾀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추 장관은 특수통 출신인 윤 총장이 특수, 공공수사, 그러니까 과거 공안부입니다. 또 기획통 검사들을 중용함으로써 숫자가 많은 형사부, 공판부 검사들이 소외감을 갖고 있는 허점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미 조직 개편을 통해서 특수부를 대폭 축소했는데요. 이번에 수도권 지검의 형사부장들과 만찬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인사 불만이 많은 형사부, 공판부 검사들에 대한 인사 우대를 언급했습니다. 추 장관이 편중 인사에 대한 일부 검사들의 반감을 이용해 비특수통 위주로 검찰을 장악하기로 판단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마침 법무부 산하 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 주요 보직을 특수, 기획 분야가 아닌 형사, 공판부 중심으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평가 요건을 강화하라고 권고안을 냈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검 검사장 및 지청장에 대한 인사는 형사, 공판부 경력검사를 5분 후 3 이상으로 임명하고 형사 공판부를 감독하는 지검과 지청의 1차장 검사도 해당 부서에서 재직 기간에 3분 후 2 이상 근무한 사람을 보임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윤 총장은 자신을 지원하고 있는 버팀목들이 제거되면서 자연스럽게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검찰개혁위원회는 또 검사 동일체 원칙에 따른 상명하복 문화가 검찰의 권력화를 가져왔다는 인식 아래 검사장 등 직급 승진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검찰 순환 보직제와 권역별 검사제를 중장기적인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검찰 조직을 사실상 무력화 내지 해체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검사장 같은 직급 승진 제도를 없애고 대신 지검장, 지청장 등을
검사들이 일정 기간 돌아가면서 보직을 맡았다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 다시 평검사로 돌아가는 제도입니다. 권역별 검사 제도는 판사들이 특정 지역에서만 계속 근무하는 사법부의 이른바 향판처럼 본인이 원할 경우 특정 지역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개별 검사의 자율성이 강화되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운영되는 검사 동일체 원칙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검찰 제도 자체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사안이기 때문에 당장 시행은 무리가 있겠지만 7월로 예정된 공수처 발족과 더불어 검찰 힘 빼기 차원에서 180석을 가진 집권 세력이 조기에 밀어붙일 공산이 큽니다. 아무튼 총선 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했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도 주춤거리면서 사실상 윗선 수사는 물 건너갔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신라젠 라임 사건, 우리들 병원 특혜대출 사건 등 이른바 권력형 비리 수사도 연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여권 실세들은 손도 대지 못하고 주변 인사들만 잡아넣는 깃털 수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노회한 정치인 출신의 추 장관이 인사를 통해 윤석열 총장을 고립무원의 저지로 만들어서 권력형 비리 수사를 무산시키고 나아가 윤 총장 스스로 물러나도록 하거나 허수아비 총장으로 만들려는 작업이 막후에서 은밀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유기에 처한 윤석열 총장이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어느 때보다 윤 총장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